블루버드 IT 로봇 코딩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는 경민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권영일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파이크 프라임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이제 하나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이렇게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박스 안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약 500여 가지의 부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이, 자, 앞전에 이제 컴퓨터의 구조를 말씀을 드릴 때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여기서는 센서가 있는데요. 센서가 그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센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칼라 센서, 그 다음에 힘 센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요거를 그 개봉을 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모터가 있죠. 자, 모터는 스파이크 프라임에서는 미디엄 모터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라지 모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디엄 모터 두 개를 바퀴를 다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허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로봇의 본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허브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담아 놓는 곳이기도 하고, 처리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우리가 사용하는 데스크탑 안에 이제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이제 CPU도 있고요. 내장된 메모리도 있고, 그리고 외부의 메모리를 또 끼워서 쓸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해당 부품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스티커를 통해서 그 안내가 되고요. 그리고 흰 뚜껑을 열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종이로 된 그 판넬이 하나가 나오는데, 자, 그 안에 그 이 부품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 그 부품 배치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사용을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실 때도 그 부품 배치도를 보고 정리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 스파이크 프라임은 500여 개의 그 부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품 정리를 이제 잘 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탑 카드라고 하는 요 그 판넬이 이렇게 그 뚜껑을 개봉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이제 뭐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라고 하는 로고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탑카드 뒷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품들의 그 배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 트레이별로 어떤 부품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트레이 바깥에 있는 이러한 부품들은 그 노란 상자 안에 직접 넣어놓는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부품들을 한번 개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이크 프라임을 열어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부품들이 이제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처음에 이 스파이크 프라임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그 비닐 포장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닐 포장을 뜯고 이 부품별 위치에 맞게 정리를 먼저 해 놓으시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흰색 트레이에 정리된 모습과 그리고 트레이 아래쪽에 이제 노란 상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각 부품이 이쪽에 들어가는 트레이에 담기는 부품과 그 노란색 상자에 들어가는 부품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허브와 센서와 모터들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USB 케이블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박스를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핸드폰의 카메라를 통해서 개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흰색 뚜껑을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그 판넬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요 그 흰색 트레이는 요 뚜껑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이게 흔들리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 부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다루다 보면 이걸 바닥에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쏟게 되면 이제 그날 이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일정이 또 다 망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놔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빼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허브가 이렇게 있죠. 자, 허브는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6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자, 요 6개의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입력 출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전 그 EV3 버전에서는 입출력을 이제 따로따로 이제 그 지정을 해놨는데, 여기서는 입력과 출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포트가 6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USB. 자, 요게 이제 아쉽게도 그 USB-C 타입이 아니고 그 5핀짜리 USB 포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충전이 잘 돼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그 동력이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 버전인 EV3하고 다른 게 EV3에서는 이제 일반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요 건전지를 그 전용 건전지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자, 이 허브 안에는 그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센서가 함께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센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이제 센서가 이 방향과 움직임들을 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카메라가 계속
초기화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중앙 허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센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월 2처럼 생겼죠?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생긴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칼라 센서. 칼라 센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거는 힘 센서입니다. 힘 센서는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이 힘을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힘 센서가 이제 예전 버전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는 힘 센서가 누르는 힘의 정도를 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개의 센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터는 이제 요 라지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엄 모터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디엄 모터. 자, 근데 요 모터를 사용하실 때는 프로그래밍 하실 때 이렇게 이제 0점 조정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0점 조정을 꼭 해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손으로 살짝 돌려서 여기가 이제 각도로 치면은 0도에 해당하는 360도 0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해도 조금 이렇게 0점 조정을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코딩을 하시기가 편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이런 바퀴들이 4개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근데 4개의 바퀴를 쓰려면 모터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통은 이제 요 2개의 바퀴만을 사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 바퀴가 이제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뒤쪽 부분은 이쪽 부품에서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 그 볼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뒤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제 지지를 하게 되는 판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노란색 판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앵글이 큰 앵글들이 이렇게 2개가 있고 중간 앵글, 그 다음에 작은 앵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동차 형태로 뭔가를 꾸며줄 때 이런 식의 이제 부품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에서 쓰던 이러한 그 긴 블럭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다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그 지지대를 이렇게 만들 때 이런 식의 그 검은색 이렇게 큰 그 지지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와 연결을 해주는 요 5핀짜리 USB 케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이 다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나 허브 같은 것들은 조금 나중에 이제 분실을 했을 경우에 따로 사는 것이 좀 비용이 조금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사용하실 때 큰 부품들은 이제 분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러한 작은 부품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티커가 붙어 있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작은 부품들이 이제 분실이 되는 경우가 이제 꽤 있을 텐데, 이러한 분실되는 그 부품들은 따로 이제 추가팩이라고 해서 추가팩을 이용해서 이것을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제 분실을 안 하는 것이 일단은 제일 좋죠. 제일 좋고, 사용하다 보면 이제 분실되는 부품들이 조금 있게 되는데, 뭐 이거는, 레고에서 사용하는 부품 중에는 이런 블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사람 모양의 피규어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러한 그 축을 고정하는 이러한 부품들은 레고 테크닉이라고 하나요? 테크닉 그 제품 중에 호환되는 부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부품을 이제 뭐 색깔은 조금 다르더라도 채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만들 때 조금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들이 뭐가 있냐면 이러한 기어들입니다. 기어가 큰 거 두 개, 중간 거 두 개, 그리고 작은 거 두 개 이렇게 있고 제일 작은 부품, 제일 작은 기어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 사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하실 때 하나 주의하실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으로 이제 이렇게 5라고 돼 있는 거, 11이라고 돼 있는 거.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 여기를 보시면, 그, 요런 길이를 잴 때, 보시면은 요 구멍에 그 개수를 이렇게 옆에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3이라고 써 있으면 요 구멍 3개짜리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이제 5라고 돼 있는 건 구멍 5개짜리, 11개짜리, 7개짜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X, 6X, 4X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을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부품을 확인하셨으면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품들이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브가 이렇게 있는데요. 스파이크 프라임의 이제 로봇 메인 컨트롤러라고 해서 그 이것을 이제 그 전원을 이제 켜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켜게 되면 이러한 소리와 함께 뭐 처음에는 이제 하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 by 5로 그 5 곱하기 5의 그 픽셀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블루투스 연결하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버튼.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그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번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2개만 딱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보면 이제 6개의 인풋 아웃풋 포트,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포트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6개 축에 이제 그 자이로 센서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로미터라고 하는 것과 이제 자이로스코프 해서 이제 세 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자이로 센서가 이제 그 위치를 그 감지를 하는 거, 요게 있고, 속도를 감지하는 그러한 그 속도계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개의 버튼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스피커가 내장이 돼 있어서, 스피커가 이제 출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스피커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어, 내장이 돼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허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블루투스 연결 버튼, 그 다음에 좌우 버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종료 버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버튼을 누르면 요 0번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어,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전원을 만약에 끄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5초 이상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허브에 이제 LED 픽셀이 5 곱하기 5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걸로 이제 글자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는 최대 20개까지의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지우고 뭐 수정하고 하는 것들은 그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허브에 내장된 6개 포트를 통해서 라지 모터, 미디엄 모터, 그 다음에 이제 힘 센서, 초음파 센서, 컬러 센서, 이러한 것들을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시면 A부터 F까지, 그래서 좌우로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이제 그 포트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포트의 이름을 잘 확인을 하시고 그 센서나 모터가 어느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코딩 하실 때 그 포트에 맞게 실행을 시켜 주셔야지만 정상적인 동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크닉 힘 센서라고 하는 힘 센서는 뭐 터치를 감지하고 이제 힘을 측정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2.5에서 뭐 10뉴턴까지 이렇게 그 누르는 정도를 그 감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때는 힘 센서가 만약에 A 포트에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누름인가 하면 이제 눌렸느냐 안 눌렸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요. 그리고 힘이 가해진 것이 뉴턴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힘의 이제 세기 정도에 따라서 어, 프로그램의 그 형태를 조금씩 다르게 동작 형태를 다르게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칼라 센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판독거리가 16mm가 됩니다. 자, 16mm니까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거리죠. 1.6cm.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칼라 센서를 이용해서 그 라인 트레이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색깔을 인지하고 뭔가 동작이 되도록 할 때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은 이렇게 그 8가지 색상을 인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색상이 빨간색인가,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그 안에 8가지 색깔이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뭐 A4에 있는 색상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식으로 넣을 때도 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사광을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이 0%, 밝은 것이 100% 이렇게 돼 있어서 반사광이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을 또 따지는 그러한 코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음파 센서는 그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물체 표면을 통해서 물체에서 이제 표면과의 거리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형태고요. 50에서 뭐 2000mm 그 거리를 감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퍼센트로도 해서 그 거리가 이제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센치인가 이걸 가지고도 그 탐지한 거리를 사용해서 이제 조건식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초음파 센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데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충돌 방지라든가 그 장애물 그 회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그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어, 코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지 모터와 미디움 앵글 모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속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케이블 길이는 동일하게 이제 250mm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같은 경우에는 175rpm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5rpm이라는 것이 이제 분당 175번의 회전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토크가 이제 그 8NC로 이렇게 돼 있죠. 그 토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그 라지 모터가 이제 좀 더 힘이 센 그런 형태다라는 거죠. 모터 출력은 5V에서 9V 사이가 되겠고요. 그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사이즈가 약간 작으면서 미디엄 모터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토크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속도도 이것이 이제 라지 모터보다는 조금 그 빠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센서들과 입력을 해주는 센서와 그 허브 안에 있는 센서 포함해서요, 센서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앞전에 보셨던 컴퓨터 구조 속에서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허브가 처리 장치가 있고 기억 장치가 있는 그러한 그 본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라지 모터와 미디엄 모터가 그 출력을 해주는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봇 코딩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로봇 코딩 키트 구입 및 교육은 그 네이버 쇼핑에서 블루버드 IT에서 구입을 하시기 바라고요. 구입하신 분들은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해서 어,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또 로봇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유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경민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과 권영일 교수였습니다.